전부 게임 쪽에 관련된 블로거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게임 쪽에 제가 일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 게임을 하도 좋아해서 전공을 게임 쪽을 하게 되고 인텔 입사를 할 때 게임 쪽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협업을 하는 엔지니어로서 인텔을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게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게임 쪽에서 상당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오락실을 주로 다녔었거든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제 꿈은 오락실 게임들은 항상 저는 혼자 하고 적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정말 해보고 싶다. 이제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의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대학 가서 보니까 천리안 이제 이런 게 좀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물론 텍스트 기반의 게임이었어요. 텍스트 기반의 게임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이제 한 칸 전후 좌우 움직이면 텍스트가 제가 어디 위치에 있다고 막 나와요. 삼국지 뭐 바람의 나라 이런 게임이었는데 그런 게임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게임이 마침내 그래픽으로 부탁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제 기억에 9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의 신세계가 열리게 됐던 거죠. 혼자서 여러 명의 적을 싸우던 게임에서 여러 명이 협업해서 다수의 적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 비롯해서 다양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PC 게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임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인텔이 이제 게임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CPU 회사로 대다수지 알고 계시겠지만 CPU 이외에 인텔이 그 게임 플랫폼 업체로서 관련된 업체로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VR이라든지 옥테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게임에 관련된 CPU 이외에 관련된 플랫폼 칩셋들이 혹은 분야들이 연관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CPU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인텔이 그 X 시리즈 제품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코어 i9으로 이제 명명을 했고요. 이제 완전히 하이엔드 그 스펙에 그 게임 쪽에 특히 관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고요. 또 VR에 관련해서 인텔이 저희 본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련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하려고 있는 업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텔이 이 칩셋 메이커로서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신제품을 내기도 하고 다양한 그 게이머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혹은 게이머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e스포츠, 아까 강민희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e스포츠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인텔 옥테인 메모리입니다. 옥테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블로거 분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로딩 타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딜레이가 있었는데 그 레이턴시 같은 거를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제품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컨슈머 마켓에서 메인스트림 쪽에서는 인텔이 그 그래픽 시장의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컨슈머 PC가 이제 저 정도의 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 그 분에서는 저 정도 20%의 그 마켓 쉐어를 인텔이 가지고 있고요. 메인스트림이나 엔트리 분야에서는 인텔 내장 그래픽이 80%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업체든지 아니면 뭐 콘텐츠 크리에이션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든지 그 업체들이 항상 일을 하실 때 인텔 내장 그래픽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300 밀리언 이상의 게이머들을
저희 인텔이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레벨을 좀 나눴습니다. 어느 군에 계시는 게이머분들 중간에, 그래서 완전히 최상위 군에 계시는 그 40밀리언 가량의 인구를 가진 그 제품,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는 그 ODM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게이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퍼포먼스 게이밍 80밀리언 그 분야에 계시는 하이엔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게이머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 제품, 필요로 하시는 제품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는 ODM이나 OEM들이 옆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레인지 게이밍에 관련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는 그 OEM들이 있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토탈에서 300밀리언으로 되는데요. 이 레이어별로 사실 인텔이 서포트하는 CPU나 GPU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서 항상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셋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 같은 것도 어느 타겟군을 저희들이 서포트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나온 그 캐비레이크 같은 경우에 그 제품 3세대, 저희들이 보통 비교를 할 때 3세대 전 거와 항상 비교를 합니다. 성능 비교를 하는데, 보시면은 같은 라인업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단순한 시스템 퍼포먼스는 한 20% 정도의 향상이 있었고요. 그래픽스 코어, 여기서는 그래픽스 코어는 아마 CPU와 좀 더 연관이 많은 그래픽스 코어이기 때문에 피직스 쪽에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한 22% 정도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K 제품군 같은 경우에서는 시스템 퍼포먼스의 28%, 그 다음에 그래픽스 코어에서는 36%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X 시리즈,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X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코어가 물론 많다는 겁니다. 코어가 현재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라인업이 사실 몇 가지가 있지만 10코어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이퍼스레딩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20개의 스레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제품군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그 이후에 자세한 스펙은 터보부스트 3.0이라든지 아니면 그 칩셋, 제공하는 칩셋이 X299 칩셋이라든지 옥텟 메모리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그래픽카드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그 PCI 익스프레스 3.0 같은 경우에 44개를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외장 그래픽카드를 지원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단순한 게임, 일반적인 PC 게임뿐만 아니라 VR 전용 게임에 대해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칩셋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게임 이외에도 그 컨텐츠 크리에이션, 비디오라든지 어떤 영상 제작에 대해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 블로거분이나 아니면은 좀 하이엔드 게이머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오버클럭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버클럭킹에 대한 그 모든 제한을 거기다 없앴고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그 오버클럭킹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분에서도 오버클럭킹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아마 오버클럭킹을 직접 시연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X 시리즈 플랫폼 그 PC 게이밍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타겟하고 있는 유스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4K 게임 당연히 저희들이 타겟을 하고 있고요. VR 전용 게임이라고 해서 VR 전용 그 PC에서도 저희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 게임들을 보면은 이런 디맨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동시에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트위치 TV에서도 동시에 스트리밍에서 보여주면서 중계를 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TV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이 멀티코어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희들이 좀 이따 스코어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웹캠이나 그린스크린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에디팅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코딩, 온라인으로 이제 업로딩 할 때 트랜스코딩 같은 거 할 때에 대한 성능도 당연히 향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X 12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를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프레임 레이스로 봤을 때 18% 정도의 향상이 있었고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다음에 4코어, 현재 그 세대에서 4코어에 대비해서는 한 4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밍을 하면서, 트위치에서 스트리밍을 하면서 4K 게임을 하면 플레이하면서 인코딩까지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한 2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 시리즈 같은 그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사에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멀티코어, 멀티 스레딩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 리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은 파티클, 그 파티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흔히 게임에서 보시는 연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빛 반사 이런 것도 파티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더 많은 효과라든지 아니면 피직스, 요새 AI가 화두인데 그 NPC 같은 경우에는 AI를 지금 넣어서 보다 지능적인 NPC를 만드는 노력들을 게임사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이외에도 AI가 게임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안티 치팅이라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치팅을 하는 유저들이 있어요. 자기 레벨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레벨업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킬이 자기는 분명히 이제 이쪽 전투장이 이쪽에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는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FPS나 뭐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배틀필드 그 포럼 같은 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안티치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티치팅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AI가 중요한 이슈가 하나 될 거고요. 하나 내용이 될 거고요. 어쨌든 그 PC에서 이런 AI 같은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컴퓨팅 파워를 많이 먹는 거라서 그러한 기능을 원하시는 유저라고 하면은 그 게임 개발사가 이런 것을 이제 탱커 이상의 제품군에 대해서 개발을 해놓으면 이 탱커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이머들은 그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이제 사실은 뭐 스파셜 이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라운드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서라운드 그 공간 저희들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가 공간감을 굉장히 좀 느끼게 해줘요. 특히 VR에서는 그런데 HMD를 딱 하고서 소리가 이쪽에서 날라와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그 체험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소리의 방향만 딱 들어도 사람이 뒤에 있는지 내 앞에 있는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3D 오디오에 대한 기능들이 사실은 점점 게임이나 VR에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또 그 CPU 파워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VR에서 이것도 나오는 내용인데 HMD에서 그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디텍트 할 때도 굉장히 CPU 파워가 많이 먹는 거라서 그래서 현재 게임 기능 그리고 현재 이제 앞으로 나올 게임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피처를 갖는 그런 게임들은 이런 기능들을 점점 앞으로 보강을 할 겁니다. 지금도 보강을 한 게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점점 더 많은 CPU 코어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카일렛 X 같은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더 즐길 수가 있겠죠. 그 VR 저희 그 브라이언님께서 그 저희 회사 회장이죠. 2016년 IDF 키노트에서 그 탱코어 인텔 코어 제품이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나왔지만 그때 시연 이미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한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11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탱코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탱코어 비교를 했을 때 언리얼 3 가지고서 프리컴퓨팅 그 라이트닝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그 라이트닝을 그 빛의 반사 같은 거를 해서 그 모델을 만드는 그 내용을 칼큘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포코어 대비해서 탱코어가 한 2.300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그 데모를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그때 사용했던 엔진은 언리얼 엔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언리얼 엔진은 당연히 지금 가장 게임 마켓에서 가장 핫하게 PC 게임에서는 핫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유니크한
솔루션처럼 지금 되어버려 있죠. 그래서 언리얼의 새로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같이 협업을 해서 다 이미 10코어 앞으로 나올 뭐 20개 코어짜리에서 다 스케일링이 가능하도록 저희 같은 부서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도 언리얼 엔진 아마 아실 겁니다. VR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이제 언리얼에서 이미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도 이 언리얼 엔진이 이미 이 탱커 쪽에서 이미 다 최적화가 되어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VR 콘텐츠, VR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탱커 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카일렛 X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나온 캐빌레이크 그 리프레시에 관련된 그 7세대 캐빌레이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캐빌레이크 리프레시 7세대 제품에 대해서 그 성능, 라이벌별 성능을 좀 비교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러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펜티엄이 1.4배, 그리고 코어 i3가 2.1배, 그리고 i5가 2.6배, 코어 i7이 2.9배 이 정도 빠르다. 시스마크 기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품을 선택하실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제 VR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VR은 스마트폰 전용 VR이나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 전용 VR과 그 다음에 PC 전용 VR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스마트용 VR은 사실 굉장히 간편하기는 한데 뭐 카드보드라든지 아니면 기어 VR 같은 경우 간편하긴 한데 딱 써보면은 왠지 좀 만족감이 떨어지는 그런 VR 내용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이엔드 VR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라든지 오큘러스 VR을 딱 체험을 해보시면 예상외로 체감이 체험해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개인이 사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그 장비 자체가 뭐 구매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장비들을 일단 사야 되는 것이고 그 장비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PC가 하이엔드 P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HMD가 600달러, PC는 1000달러, 100만 원이 넘는 PC에 사실은 국내에서 이 HMD 장만을 하려면은 600달러가 아니라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스펙이 필요 있어야 진정한 VR, 현재 나와 있는 그 VR을 시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죠. 가격이 PC도 사양이 약간 좀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PC 사양 코어 i5 정도면 좋겠고 HMD도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그 스마트폰 전용 VR보다는 퀄리티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메인스트림 VR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OEM을 통해서. 그래서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협업을 하고 있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 OEM들에서 이 메인스트림에 관련된 VR 제품이 올해 안에 여러 개가 출시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VR에서 사용자들이 VR을 진짜 실감나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 PC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그 VR 콘텐츠 혹은 게임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벽이나 아니면 여러 오브젝트들이 딱 파괴되는 모습이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배경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파티클 이펙트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이 로컬 일루미네이션이 아니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보이는 게 현실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반사되는 게. 그 다음에 뭐 아까 AI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아까 오디오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HMD를 자기 위치를 좀 트래킹을 하는 거를 단순하게 그냥 뷰잉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트래킹을 해서 이게 지금 뭐 손이 움직인다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에 따라서 실제 그 VR 내에서 경험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VR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게임사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 업체들과 같이 저희들이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최적화가 되고 이 안에서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실감나는 VR 게임을 좀 리즈너블한 가격대의 PC와 HMD 장비를 가지고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텔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제 옵테인 메모리인데요. 옵테인 메모리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근원은 3D 크로스포인트라는 저희들 메모리 기술의 근간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슬롯은 이제 M2 커넥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인텔의 그 테크놀로지, 인텔 래피드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야 사실 이걸 인식해서 옵테인을 인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가정하에서 현재 나와 있는 옵테인 메모리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16기가짜리하고 32기가 이 두 개짜리인데 이거를 저장 용도로 아직은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좀 작아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하드디스크와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떤 캐싱 같은 그런 개념이죠. 사용을 하면은 성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텔이 제안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여러 가지 뭐 KBN치든지 이런 벤치마크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테스트한 내용들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테스트한 내용을 보시면은 그 제가 뒷페이지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내용을 거의 흡사한 내용의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그 메모리의 성능 차이만 가지고 테스트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비교한 거는 1TB의 하드디스크와 그 다음에 SSD 256기가짜리 SATA 그 SSD와 1TB 하드와 16GB의 옵텐 메모리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떤 사용자들은 테스트하실 때 SATA SSD와 옵텐 메모리를 병합해서 사용한 경우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집에 있는 그 레거시 하드디스크들이 있잖아요. 1TB 하드디스크와 16기가 거기다가 16기가짜리 인텔 옵텐 메모리를 장착했을 경우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랄만한 그 광고성 멘트가 아니라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놀랄만한 그런 성능 개인들을 보였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면은 그냥 SSD 사용한 거랑 거의 흡사하거나 혹은 더 빠른 그런 로딩 타임을 보여줘요. 지금 게임이 처음 로딩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데이터 로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빠른 SSD급의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벤치마크 사이트에 가셔서 뭐 K벤치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 있는 그런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직접 그 사용자들이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아마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 디바이스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때까지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드디스크가 이제 10,000 마이크로세컨드가 보통 필요한데 이 저희들이 조합을 하는 경우에 딱 확인해 보면은 그 5 마이크로세컨드 굉장한 그 성능 개선이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속도, 반응 속도를 봤을 때 22배 정도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상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로딩하고 거의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능들이거든요. 그것들이 관련이 가장 많은 것들이 그 PC 사용자를 봤을 때는 처음에 부팅할 때랑 게임 로딩하고 혹은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로딩할 때 그때 굉장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은 사막이라고 게임 아시죠? 그래서 검은 사막을 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지난 6월 컴퓨텍스에서 한번 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사막을 딱 가지고서 옵텐 메모 저 사용한 거랑 하드디스크랑 딱 비교를 해봤는데 로딩 타임만 검은 사막 기준에서 한 3배 정도 빠른 걸 저희들이 테스트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진 앱까지 또 해봤거든요. 그래서 포토 뭐 디렉터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사진이 한 뭐 10,000장 정도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10,000장 정도 되는 사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잖아요. 뭐 소팅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날짜별로도 만들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10,000장 넘어가면 딱 로딩하는 것부터 엄청나게 느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굉장히 성능 향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 같은 것도 편집하거나 할 때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 로딩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은 SSD와 혹은 그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게임 쪽에서는 데이터 로딩하는 타임,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성능 개선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이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게임에 관련해서 인텔 플랫폼이 현재 같이 일하고 있거나 연관이 있는 플랫폼들을 쭉 한번 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게임 쪽에 AI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요. 네. 그 AI라는 부분을 자기 데스크탑에다 실행하게 되는 건가요? 데스크탑 AI도 있고요. 서버용 AI도 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N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C 같은 경우에 AI를 사실은 NPC가 사실은 좀 멍청한 NPC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좀 지겨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했어. 다시 처음부터 쭉 가는데 아까랑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그냥 죽였더니 또 죽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쭉 가야 되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사용자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그 NPC들도 점점 좀 지능이 향상이 된다. 사용자들이 좀 더 잘 피하게 되고 얘네들 여기에 숨어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게임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그 AI가 되겠죠. 근데 안티 치팅 이런 같은 경우에는 서버 클라이언트 다 연관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옥테인 메모리는요. 네네. 지금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한 가지 게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A랑 아까 검은 사막 예를 드셨는데 검은 사막만 계속 사용했다면 네. 로딩 속도에 상당히 있겠지만 네. 검은 사막도 하고 아까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예.